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 제가 이 햇살론을 취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결이 난 하루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나 정부 지원 상품 중에 그나마 가장 승인율이 높은 상품을 꼽자면 바로 햇살론이라고 잡으려 했는데 오늘 햇살론이 몇 건이 부결이 났어요. 뭐 이유는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뭐 한두 건씩은 터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 부결이 나긴 했는데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부결이 나버리니까 충격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이용 시 통장 거래 내역도 중요하다는 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죠. 무슨 놈의 햇살론은 직장 후보만 잘 들어가고 있으면은 통장 거래 내역 필요도 없는데 뭔 소리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직장 후보가 들어가고 매달 납입금액, 직장 후보 납입금액이, 납부금액이 일정하다. 매달 일정하다. 별 변동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납부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상 보지 마시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따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사주보험이라기보다는 직장 후보가 안 되는 분, 직장 후보 안 되는 분,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납입금액에 편차가 있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번 달에는 10만원 나갔어. 근데 이번 달에는 8만원 나가. 근데 또 한 3개월 전에 보니까 또 한 13만원 나가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재직기간. 현 직장은 1회 이상 납부가 돼 있어요. 근데 3개월은 재직이 안 됐고.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납부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직장 후보 되면서 납입금액 편차 없고 특례 보증 아니신 분, 이런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직장 후보가 안 되니까 소득을 통장에 들어온 급여로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납입금액 편차가 심하니까 평균을 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납입금액이 심하나 하고 통장 거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특례보증은 현 직장은 한 번밖에 아니면 두 번밖에 월급을 안 받았지만 이전 직장 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현 직장 거만 보죠.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통장 거래 내역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종종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회사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먼저 회사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 회사에 필요한 직기를 사기 위해 썼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왜 이렇게 돈을 줘? 이거 월급에 추가로 더 입금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말면 끝나는데 그냥 금융사에서 그래
니네 집게 산이라고 그런 줄 알아. 딱 대출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채무자가 안 갚았어.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금융사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90%까지. 1,000만 원 나갔으면 900만 원까지는 내가 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어. 근데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지만 이런 서류들이 너희들이 똑바로 받았느냐 확인했느냐를 봐요. 보고 보증재단에서 뭐야 니네 이 사람 회사를 나가면 안 되구만. 월급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수입 있고 이거 연봉 넘구만. 이거 안 돼. 인정 안 해줘. 이거 니네가 심사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줘 버려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럼 고스란히 900만 원이 다 이제 연체로 남게 되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런 게 있어버리면 임의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안 돼. 이렇게 때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두 번째. 개인 명의 입출금 거래네요. 사람 살다면 이 사람한테 돈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수상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분하고 거래가 많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돈을 빌려주기 위한 또한 갚기 위한 개인 간의 거래를 보는 거죠. 대출은 누구를 빌려주기 위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절대 안 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눈으로 봐버리는 거죠. 금융사에서. 개인하고 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잦은 거래. 왔다 갔다, 이체가. 이런 건 뭔가 수상쩍다 싶어서 또 안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거래.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한탕주의가 더 많아집니다. 왜? 힘드니까.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힘들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다는 데가 바로 이 도박장하고 뭐 다단계 사고 그런 데래요. 한탕주의가 있는 곳. 나 이제 도박 안 해요. 도박 끊었어요. 라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일단 통장 거래 내에 도박 거래가 있다면 무조건 부결이에요, 이건.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죠. 특히나 이렇게 인터넷 도박을 하시거나 사설 토토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어느 회사 이름으로 돈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 회사가 도박 회사인지 아닌지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런 회사하고 잦은 거래가 오고 가면 그냥 도박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금융사에서. 이거 도박이네. 도박이 아니라면 그 회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어떻게 제출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도박이라고 찍혀버리면 무조건 이건 뭐 설명할 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결 딱 때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건 뭐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이름 또는 급여 라고 찍히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또는 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상호명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급여라고 이제 찍혀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건 다 인정이 돼요. 왜? 사업자 등록증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 사업장을 그러니까 와이프 명의로 냈어요. 사업자를. 근데 사실 와이프는 집에만 있고 이 사업장은 남편이 그냥 도맡아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 줄 때
와이프 명의로 입금을 해주던가 아니면 회사 명의로 하던가 급여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내 거 그냥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해갖고 딱딱딱 찍어갖고 그냥 직원들 얼굴 딱 나눠줘 그래. 그러니까 월급 날에는 이도 아닌 엉뚱한 사람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이제 채무자분들은 설명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저 사모님이 원래 사장이고 여기 사장님이 그냥 맡아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들은. 그래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죠. 왜?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상호, 대표자, 뭐 급여. 또 어떤 회사는 예전에 경리 이름으로 들어왔다. 아니 경리가 아니라 뭐 총무 누군가 자고 뭐 큰 회사는 아니겠죠. 그렇게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을 뗐을 때 바로 회사명 입출금 거래가 많거나 개인명 입출금 거래, 도박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상호명 대표자 급여 아닌 그 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부결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사항이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죠. 지금까지는 이 네 가지 사항이 들어왔어. 네 가지 사항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는 이 사항들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이 사항들이 안 들어오게끔 하던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급여를 3번 이상 받고 나서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햇살론이 승인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로 진짜 좀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봐도 그 입장에서 특히 이분하고 1번하고 4번은 정말 억울해요. 이분들은 여기는 사실 고객이 설명을 해도 간혹가다 저희도 좀 믿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라고 싶을 정도로 살짝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데 1번은 특히 여기는 보통 그 여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사 비품들을 자기 돈을 사갖고 회사에 청구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특히 개인 사업자. 그의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이분들은 제가 봐도 좀 억울해.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금융사 입장에서. 금융사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이게 사고가 터졌어. 연체가 됐어. 그래봤자 재단에서 보증을 90%를 안 줘버려요. 그걸 다 떠안아야 돼. 그럼 금융사는. 그러면 금융사 연체율이 높아져. 금융사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 금융사는 부실이 높아져. 부실이 높아지면 금감원 감사를 받게 돼요. 금감원 감사 받게 되면 해당 금융사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에 속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비를 좀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은데 통장 거래 내역이 문제가 돼서 부결이 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